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질환. 우리나라 국민의 약 10%, 600만 명 정도가 앓고 있는 대표적인 만성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병으로 불리는 당뇨병인데요. 혈당의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신경과 혈관을 손상시켜서 합병증을 유발하는 만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뇨는 고혈당이 지속되면서 실명, 신기능장애, 뇌혈관, 심혈관계 질환 같은 무서운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서구화된 식습관과 스트레스 증가로 당뇨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발병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와 생활을 위협하는 당뇨.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온에어 닥터스에서 알아봅니다.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출된다고 하여 붙은 이름, 당뇨. 당뇨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이 모자르거나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는 질환인데요. 인슐린이 원활하게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에 흡수된 포도당은 세포로 들어가지 못해 혈액 속에 쌓이게 되고 높아진 혈중 포도당 농도 때문에 혈관이 망가지면서 포도당이 소변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당뇨는 크게 1형 당뇨, 2형 당뇨를 알고 계실 테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유발 요인에 의해서 분류가 많은데요. 1형 당뇨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인슐린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당뇨병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2형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이 주된 요인으로 나타나는 당뇨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형 당뇨는 선천적인 췌장 기능의 이상으로 인해서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아 발생하게 되고 2형 당뇨는 유전적 경향이나 비만, 노화, 스트레스 등의 후천적 요인으로 인슐린이 분비되기는 하나 저항성이 생겨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2형 당뇨는 서구화된 식생활과 비만이 가장 큰 원인인데요. 고열량, 고지방, 고단백 식단은 물론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 등의 환경적인 요인이 더해져 비만 인구가 늘고 우리나라 당뇨 유병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당뇨 환자 수가 2012년 327만여 명에서 2020년 570만 명을 넘어서며 8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6명 중 1명이 당뇨를 앓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20대 당뇨 환자 수는 2018년 2만 6천여 명에서 2021년 3만 7천여 명으로 무려 41.5% 급증했고 30대 당뇨 환자 수도 10만여 명에서 11만 5천여 명으로 3년간 15.6% 증가해 질환에 대한 젊은 층의 이해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의 경우에는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을 가지고 진료실로 오시기 때문에 증상을 특별히 호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일부 급격하게 혈당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삼다라는 증상으로 진료실에 내원하시기도 합니다. 삼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다뇨, 다식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여기에 체중 감소까지가 당뇨병이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평소 목이 자주 마르고 항상 나른하고 의욕이 없다. 많이 먹어도 공복감이 생기고 잘 먹어도 살이 빠진다. 소변을 자주 보고 몸에 부스럼이 생기고 눈도 침침하다면 혹시 당뇨는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당뇨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혈액검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혈액검사는 8시간 이상의 공복을 거쳐서 이후에 체열을 하게 되고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거나 당화 혈색소가 6.5% 이상, 아무 때나 측정한 혈당이 200 이상, 그리고 흔히 하는 검사는 아니지만 경구 당부화 검사에서 혈당이 200 이상으로 측정되는 경우도 당뇨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당뇨 진단은 물론 혈당 관리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당화 혈색소 검사. 포도당이 적혈구 속 혈색소에 결합한 정도를 측정해 최근 2, 3개월의 평균적인 혈당을 측정하게 됩니다. 적혈구가 3개월을 보통 살게 되는데 여기에 혈당이 묻은 정도를 가지고 혈당 조절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당화 혈색소가 1% 올라갈 때마다 당뇨로 인한 합병증 위험도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당뇨 환자의 경우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당화 혈색소를 7% 미만으로 유지하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고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여러 합병증 위험이 생기게 되는데요. 말초신경의 손상으로 손발 저림과 찌릿한 감각 이상이 발생하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신경 전도 검사를 통해 말초신경의 전기적 전도 속도를 평가해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말씀드리자면 눈, 콩팥, 신경이 있는데요. 눈은 안저 검사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고 콩팥은 소변 검사를 미세 알부민 검사를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 외에 당뇨병의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 중에 하나가 대혈관 합병증인데요. 이런 심근경색이라던가 뇌경색을 미리 알 수 있는 지표가 PWV라던가 경동맥 초음파 이런 것들인데요. 침습적이지 않고 간단하게 외래에서 검사를 시행할 수 있어서 널리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성 합병증은 크게 급성합병증과 만성합병증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몸 안에서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면 급성합병증으로 당뇨병성 케톤산증과 고삼투성 고혈당 증후군이 생길 수 있는데요. 당뇨가 오랜 기간 지속돼 주로 혈관이 망가져 생기는 만성합병증, 당뇨 망막병증, 당뇨병성 신장질환,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있고 대혈관 합병증에는 관상동맥 질환과 뇌졸중 등이 있는데요. 당뇨병의 치료는 크게 약물치료와 식사운동요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것이 식사운동요법입니다. 약물요법 같은 경우에는 크게 주사요법과 경구 혈당 강화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주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인슐린도 있고 GLP-1이라고 하는 최근에 나온 약제를 사용해서 주사치료를 하면서 체중 감소를 더불어 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맞는 약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슐린을 인위적으로 주입해서 혈당을 관리하는 인슐린 주사 치료. 당뇨 환자들은 일정한 교육 후 스스로 인슐린을 주사해 투약하게 되는데요. 인슐린 치료는 필요할 때 사용하면 너무나 좋은 치료이지만 모든 당뇨에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이 없으면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꼭 필요한 치료이지만 2형 당뇨의 경우에는 급격한 혈당 조절이 필요한 수술 전이라던가 300 이상의 고혈당을 보이는 경우에는 꼭 필요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조절이 되고 인슐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경구약제로 같이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슐린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뇨 환자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적정 표준 체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지속 가능한 식습관 변화를 통해 당뇨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당뇨의 치료와 관리에 아주 중요한 식이. 식사는 건강식으로 규칙적으로 하고 음식은 골고루. 하지만 설탕과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제한하는 게 좋고 섬유소가 풍부한 식사를 되도록 싱겁게 먹으면서 표준 체중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당뇨 환자는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칼로리를 소모하고 근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눈에 합병증이 온 경우에는 망막 출혈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무게를 드는 등의 운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고강도의 운동을 하시면 심혈관계 질환이 급격히 발생할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당뇨 환자는 고강도 운동보다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산책, 조깅, 줄넘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산 등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 시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적당한 운동 강도와 방법으로 심장이나 폐, 혈관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하고 저혈당 위험, 탈수 현상에 충분히 대비하고 운동 전 혈당 체크를 통해 안전하게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처음에 진단을 받았을 때는 너무 혼란스럽고 힘드신 경우도 많겠지만 당뇨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생활습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에게도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충분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좀 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당뇨병 관리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절한 운동과 식이요법, 그리고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혈당 관리로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